일단 배당금을 공탁했다가 채권자 승소에 본안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그 공탁금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지급을 한다, 이런 말씀입니다. 본안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충당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. 이제 다시 파산재단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보시죠. 파산 선고가 난 시점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경우는요, 가압류 채권에 대한 본안 판결이 확정이 되기 전에 파산 선고가 난 경우입니다. 가압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의 공탁금도 파산 선고가 나니까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그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. 다시 말해서 그 공탁금은 이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서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된다, 이런 말씀입니다. 두 번째 케이스는요, 가압류 채권에 관한 본안 판결이 확정이 되고 가압류권자가 공탁금을 다 받아간 후에 파산 선고가 날 경우입니다. 그러면은 공탁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역시 문제될 게 없습니다. 세 번째 경우가 문제인데요, 본안 판결이 확정이 되고 가압류권자가 아직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았는데 마침 그때 파산 선고가 난 겁니다.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합니다. 첫 번째로는 공탁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파산 선고가 났으니까 그 공탁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된다. 그래서 그에 대한 가압류는 효력을 잃게 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본안 판결이 확정이 될 때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그 시점에서 소멸을 하니까 이 소멸한 채권에 충당된 배당액은 나중에 파산 선고가 있어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속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공탁금은 채권자가 아직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. 가압류 채권자가 나중에라도 찾아갈 수 있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이 실제 사건인데요, 이 사건에 대해서 1심은 두 번째 견해를 취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가압류 채권자가 나중에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, 이런 견해였고요. 2심은 정반대 견해였습니다. 공탁금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다. 그래서 다시 말해서 파산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게 된다, 이런 견해였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? 파산 선고 이후에도 가압류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, 이렇게 봤습니다. 자, 이 사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근데 조금 어려우셨죠?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은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 판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판결문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믿음을 주는 법률 전문가 오레이스 빌리프 이상민 변호사였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알림,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